입이 다 괴사된 채로 구조된 악어가 있었는데 이 악어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 이제 먹이를 먹여주는 일을 했어요. 비 맞으면서도 진료하고 눈 맞으면서도 진료하고 야생동물 좀 와일드하달까? 전국에서 제일 큰 S동물원에서 250종 2,500마리의 동물을 진료하는 진료수의사 이한입니다. 수의학과를 졸업을 하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내 동물들은 종이 한정적이라 코끼리나 기린 같은 다양한 동물을 보고 싶었어요. 그냥 동물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야생의 환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마다가스카르, 벨리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갈라파고스 가는 김에 거기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실습과 봉사활동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아공은 제가 진짜 생각하는 꿈의 나라였거든요. 막 코끼리 도 있고 기린도 있고 야생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 크루거 내셔널 파크라고 거의 이스라엘 크기 정도의 굉장히 넓은 사파리가 있어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거든요. 구조된 사자? 나 치타 같은 거 치료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약이나 주사 놓는 것도 이제 보조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갈라파고스는 진짜 벤치 같은데 그냥 바다 사자들 물개들이 막 누워있고 이래요. 진짜 어디서든 야생동물을 볼 수 있고 갈라파고스에만 있는 특이한 동물들이 많거든요. 야생동물을 직접 마주칠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곳이고 벨리즈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야생동물 구조센터거든요. 미국 수의대 학생들이 이 구조센터 와서 막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벨리즈에서는 파충류 진료를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입이 다 괴사된 채로 구조된 악어가 있었는데 이 악어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 이제 먹이를 먹여주는 일을 했어요. 이게 되게 처음엔 되게 위험하고 무서워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악어 같은 거 야생에서 볼 수 없잖아요. 나중에 동물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파충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배우기 어렵는데 이런 벨리즈의 경험이 되게 큰 도움이 됐었죠. 사실 수의사 되는 친구들은 거의 다 동물을 좋아해요. 마지막 기회라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고한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 책을 쓴 작가가 직접 세계 곳곳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찾아서 야생동물의 상태나 멸종위기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양쯔강 분홍돌고래는 이 작가가 아무리 수소문하고 찾아도 결국 못 찾았어요. 결국 멸종이 된 거죠. 아, 나도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었죠. 우리가 보통 동물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나 고양이를 진료를 하잖아요. 근데 특수동물병원은 햄스터나 기니피그, 앵무새 이런 개와 고양이 외의 동물을 저희가 특수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동물 위주로 진료하는 병원을 특수동물병원이라고 해요. 야생동물 말고 그 외의 동물들도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특수동물병원에 잠깐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제 햄스터 같은 동물들도 많이 오거든요. 햄스터가 사실 5,000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가격이. 이 햄스터 진료비가 진짜 비싸면 70만 원, 80만 원도 나와요. 보통 이제 애들이 햄스터를 기르니까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는 얘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진료를 포기하자 이러고 애들은 그래도 치료해달라고 막 울고 떼쓰고 그래서 이런 되게 갈등이 많았거든요. 사실 햄스터는 진료하는 약이나 인건비는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냥 개고양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주로 특수동물 근무할 때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수의사들이랑 야생동물 수의사의 차이점은 반려동물 수의사는 거의 개고양이 위주로 보고 야생동물 수의사는 개구리, 코끼리 등 잡다한 여러 동물을 보는 큰 차이가 있고요. 진료 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반려동물 수의사는 보호자의 니즈에 맞춰서 되게 꼼꼼하게 보는데 야생동물 좀 와일드하달까? 저희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진료하는 것보다 그 현장 진료가 많아요. 현장에만 짐을 다 바리바리 엑스레이도 들고 가서 찍고 이런 식으로 현장 진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처럼 막 깨끗하고 꼼꼼하게 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래서 저희는 뭐 비 맞으면서도 진료하고 눈 맞으면서도 진료하고 좀 밖에서 진료 많이 하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야생동물 쪽은 좀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려면은 수의사가 되셔야 되고, 그러려면 수의학과를 꼭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알아두실 게 국내 수의학과에서는 주로 개, 고양이, 소나 돼지 같은 대동물 위주로 알려줘요. 야생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진짜 내가 야생동물 쪽을 하고 싶다 이러면 본인이 방학 때 직접 야생동물 구조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실습을 하시고, 아니면 해외 같은 데 나가셔서 실습을 하거나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졸업을 하신 후에는 보통은 이제 구조센터,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물원 같은 경우는 좀 경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인력난이 심해요. 갓 졸업한 수의사들도 많이 받아주거든요. 거기서 좀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뭐 동물원 같은 데로 진출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구조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동물원 쪽에 좀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공공동물원이 많아서 공무원 신분인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 시험을 보셔서 수의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동물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동물원 수의사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다? 사실 지금 저희 동물원이 2,500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진료를 담당한 수의사는 5명밖에 없잖아요. 대만의 타이페이 동물원? 이제 대만에서 제일 큰 동물원인데, 거기는 수의사만 8명이고 진료 보조 인력만 8명이래요. 동물수는 저희랑 비슷하고, 저희가 진료를 잘해주고 싶어도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보아야 될 동물도 많으니까 이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깊게 못 봐주는 게 좀 힘든 점 중 하나고요. 대만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제2초짜 수의사가 8년차 동물원 진료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주고, 자기가 여기서 남아서 계속 진료를 하고 싶다, 전문 공무원처럼 인정을 해줘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좀 오래 남고 싶은 사람을, 수의사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수의학과 입학을 했을 때 제 동기들도 야생동물 수의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들이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막상 졸업을 하고 야생동물 분야로 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정말 야생동물 수의사를 꿈을 갖고 수의학과 입학을 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국내에서 야생동물 분야가 되게 희소 분야긴 해요. 전국의 수의사 중에 야생동물 분야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0.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되게 희소하고 그만큼 좀 배우기도 어렵고 한 분야지만,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한다라는 보람과 다양한 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새끼 동물들이 2-3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밤새 먹이를 먹이고 밤새 진료를 하고 이런 힘든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물 보호와 생태계를 복원을 하는 데 기여하는 수의사로서의 자부심은 굉장히 커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야생동물 분야로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야생동물 전문의가 많이 없거든요. 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 전문 수의사, 피부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직 국내 야생동물 전문의는 1명밖에 없어요. 야생동물 전문의 자격을 얻어서 정말 야생동물 전문가가 되고 싶고요. 제가 야생동물에 대한 글을 뭐 브런치에도 올리고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나 시민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보호 활동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